네, 안녕하세요. 미술을 사랑하는 저는 방송인 이세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는 배드보스 작가입니다. 제가 정의한 이 배드보스 작가의 작품은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 속에 그려진 존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배드보스 작가의 작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헬로아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트 특보 이세라입니다. 연이은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한 작가가 개인전을 열어 이 전국의 추위를 녹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와, 잘 들린다. 정말. 이야, 이런 분들은. 특보. 오. 팝아트계의 뜨거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의 작품이 연일 화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원래 미술하던 사람도 아니라는데요. 작가 이름이 이상하다. 원래 미술을 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품 보고 계셨나 봐요. 네, 마음에 좀 드시나요? 작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나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고흐가 예. 루이비 땡을 입고 있고요. 누구통이냐. 예. 네. 근데 제가 작가님 만나기 전에 이 시민 인터뷰를 했거든요. 두 분이 이런 의혹을 제기해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의혹입니다. 이름이 왜 배드보스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배드가 사전적 의미의 배드가 아니라 슬랭어 배드, 그러니까 격하게 아주 멋진 그런 보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네. 나쁜 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의혹이에요. 원래 미술하던 사람도 아니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저는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오. 작곡 쪽을 하셨다. 뮤지션이시죠. 드라마 OST를 만드신 분이요. 그림을 그린 지는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그림에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좀 힘든 일에 처해졌고요. 아버지가 또 그해 돌아가셔가지고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좀 뜸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걱정을 해서 화구들을 좀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권유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좋네요. 이게 낚시로 가느냐, 예. 게임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림으로 오셨어요. 그 예술적 감각을. 근데 작가님, 그 작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그림 안에 그려진 인물들이 역사 속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역사 속 인물들을 팝아트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선주려고 하는데요.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역사적인 그런 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안창호 선생님 그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배경이 뒤에가 좀 반짝반짝해요. 이 작품의 제목은 도산 안창호와 6만 개의 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 6만여 명의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분들을 6만 개의 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반짝이, 네. 은분을 사용해서 별로 네. 표현을 했고요. 이게 뜨문뜨문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스왈로브스키 원석을 사용해서 큰 별, 작은 별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러면 의미가 있는 작품들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러면 이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곳에 작가님의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기도 한 네네. 건가요? 이 작품의 오리지널 원화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오. 요 세 작품 쭉 보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세 분이 다 지금 명품 옷을 입고 있어요, 작가님.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명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그런 경의와 존경,
한껏 담아서 네. 이분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럼 작가님 작품 안에서는 이 명품이라는 것의 의미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해준다, 좋은 옷을 입혀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읽는구나. 배드보스 작가님의 작업실을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 공간입니다. 네, 아주 아늑한 공간 같아요. 작가님, 뭐예요? 작가님, 이거 뭐예요? 짜서 하는 건가요? 이거 뭐죠? 제 머리카락입니다. 뭐야? 작가님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이요? 아무래도 재료나 도구에 대한 좀 이렇게 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으로 붓을 만들어 그리면 와. 어떨까? 질감은 어떻게 나타날까 고민을 하다가 붓을 이제 만든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또 다른 나와 함께 미술을 해 나가는 그런 느낌? 네. 약간 든든한 내 편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재밌어요. 요 작품은 저도 좀 아는 분 같은데 이건희 네,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네. 네, 초상을 팝아트로 재해석해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을 또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참여하셔야죠. 아,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머리부터 잘라야 되겠는데요, 오늘. 가방이 이렇게 통째로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입으면 되죠? 오늘 이걸 뜯어가지고 네. 패브릭 콜라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뜯는 거예요? 뜯어도 되나요? 뜯어서 붙입니다. 오, 거침없어요. 여기서 이것만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 작품을 쓸 거다 이게. 드디어 벨 칸판이 네. 분해가 됐습니다. 다림질을 해요? 그리고 빛이죠. 네. 따라 그리면 돼요. 네. 똑같이. 초안의 원단 로스를 막기 네. 위해서. 초크로 이걸 또 체크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네. 저는 자르면 손이 덜덜 떨릴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한번 올려볼까요? 네, 한번 올려볼까요? 두근두근. 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진짜 옷을 저렇게 입혀드리는 거네요. 그 약간은 콜라주 같은데요? 콜라주인데 오늘 이곳에 와서 본 작품들, 사실 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우리 헬로아트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고른 저의 원픽 작품은 제가 곧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이 인물,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조선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입니다. 이 덕혜옹주는 고종의 나이 60이 넘어서 얻은 외동딸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덕혜옹주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한일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뒤였고요. 8살 무렵에는 아버지인 고종마저 잃게 됩니다. 이후 10대 초반에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 되고요. 해방 이후에는 가까스로 우리나라로 37년 정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게 되지만 이후 쓸쓸히 살다가 지병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배드보스 작가는 이 인물을 주제로 해서 이런 초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배드보스 작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과거이고 이 사람의 불행했던 삶은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만 그림 안에서만큼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팝아트 초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팝아트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이 작품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데요.
아까 사진 속에서 봤던 것처럼 일본 복식이 아니라 명품 옷을 덕혜옹주에게 입혀줬습니다. 또 가까이서 보시면 이 덕혜옹주의 눈동자에요.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천연 다이아몬드 20알과 이 루비 사파이 10알로 아름답게 이 그림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르게 보이네. 저는 무엇보다 이 작품을 보고 나서요. 덕혜옹주에게 이 현실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행복한 삶, 좀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고자 했던 작가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작품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덕혜옹주는 이미 불행하게 살다가 갔는데 이렇게 그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미술 안에서만큼은 그림 안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게 가능한 거고 또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배드보스 작가의 이 작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대단했습니다. 야, 이 세라 한마디 한마디가 탁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야, 정말 뭐 이 작품을 더 빛나게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과연 얼마나 또 반응? 감명을 받으셨을지 우리 5분의 아트 마스터분들의 이제 평가를 볼 시간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요. 아트피스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꽤 많이 예 올라갔어요. 지금 배드보스 작가님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 작가님이 떠올랐는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작품 세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좀 무거운 주제로 다루었다면 배드보스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위로, 경의, 존경을 표한 게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예술품으로 일상 소재들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들을 보고 그런 비싼 재료가 아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상의 소재라고 하기에는요. 일상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상이라는 네, 이게 뭐 사람마다 일상은 다르니까요. 왜 뭐 난 저 정도는 벽지르는 일상이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작품을 또 더 소장하고 싶지 않을까. 막 보석에, 명품에 막 이게 그냥 한 작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림을 구입하는 MZ 세대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영 컬렉터들이 많은데 작품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허세처럼 문화가 됐거든요. 나 이런 거 있어. 근데 그게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난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까지 의미를 두고 있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정말 MZ세대한테 너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네. 근데 정작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는 저 가방 진짜야? 저 보석 진짜야? 가방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이건 보석도 진짜예요? 다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보증서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대한제국의 황녀로 되돌리고 싶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대한제국의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담아 치장을 하게 된 겁니다.